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이분과 함께 탄탄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만나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먼저 이슈부터 진단해보고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한마디 확인해 보시죠. 어제장에서 상당히 뜨거웠던 이슈죠. 25일에 예정이 됐던 한미 2+2 협상이 결국 연기가 됐고요. 미국 재무장관 긴급 일정으로 돌연 하루 전날에 또 취소가 됐습니다. 어제 이 소식에 이 지수가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증시에는 앞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그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특유의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상대방을 좀 곤혹스럽게 만들죠. 특히 이제 회담이 이제 되기 직전에 항상 그렇게 만드는데 예전에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주 네. 웃겼었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어제 이제 우리 요 내동에서 이제 앞에 내용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미 대사관에서 2+2 협의 취소는 베센트 장관의 급한 사정의 일정일 뿐이다라고 이제 축소를 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액션을 한번 취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걸 좀 더 많이 얻으려고 일본에서 또 그런 방식을 해서 일본이 또 많이 또 줬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액션을 취했지 않는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회담 이제 보면은 한국 정부는 일본과 특히 EU하고 비슷한 15% 상회 관세가 요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관세 이 부분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막 그 겁을 주고 벤센트 그 재무장관은 챙기는 그런 걸로 해서 두 사람이 현재 지금 각본대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군다나 만약에 관세 이게 협상이 안 된다면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가겠습니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은 가고 있다라고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가 3,235까지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들이 팔았어요. 근데 그것을 외국인들이 7,430억 그리고 기관들은 1,279억을 샀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샀다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관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자동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그제하고 어제 같은 경우 최근 한 그 14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매수 규모를 외국인이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면서 저는 오히려 여기 관련주를 오늘 또 추천주로 제가 준비하게 됐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어쨌든 강세장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이사님은 자동차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력 상품도 이 자동차 기업을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할게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결국은 이제 이 대기업들은 숫자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올해 먼저 요걸 보시기 전에 올해 상반기 실적을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에 92조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제 나온 실적을 제가 정리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조 2,35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상치를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182조. 그러니까 상반기를 그 2배를 곱한 숫자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7조 2,302였는데 여기는 11조로 좀 했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하반기로 좀 약화된다. 이 부분도 어제 회사에서 IR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6조 6천이었는데 여기 전체 예상치를 약 11조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호 관세 이 부분을 25%로 놓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15% 밑으로 일본처럼 12.5%가 된다. 그러면 실적을 오히려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 부분을 전부 다 반영해서 실적을 이렇게 낮게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면은 자, 다음 지표를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주당, 자, 이 회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주당 그 순이익이, 올해 주당 순이익이 뭐가 있느냐면, 얼마냐면 지금 그 4만 원이 넘어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약 4만 6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21만 원, 22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 적정가를 계산할 때는 순이익의 10배를 주면 이것도 낮게 주는 건데, 그럼 적정가는 40만 원이 되잖아요. 21만 원이니까 싸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배당을 5.7%를 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더군다나 분기 배당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배당이 그 주가에 비해서 5.7%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현대차를 갖고 있었을 때 배당률이 5.7%가 나오면 요거를 11번만 배당을 받으면 내 원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하고 같이 비교를 하게 됐을 때 더군다나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주가 지수를 본다면 퍼 9배입니다. 즉 현대차가 적정가로 37만 원이 가야 적정가가 되는데 그 정도로 싼 상태에서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현대차 시가총액이 지금 44조잖아요. 그러면 44조에 해당되는 내가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빌딩 갖고 있는데 11년 후에는 원금이 회복이 되면서 빌딩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동산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수익률은 잘해봐야 연간 2, 3%고 또 관리비까지 들어가니까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에 본다면 현대차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를 뭐 우리 국민연기금이나 100조를 뭐 1000조나 운영하는 펀드에 가만히 두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지금 관세 이 부분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악재를 반영해서 주가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지금은 공략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진단과 함께 배당 매력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서 저희 오늘장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이사님.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악의입이 만들어지면 들고 오잖아요. 네. 아무 때나 들고 오면 안 되죠. 그 계속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 악의입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자, 여기 딱 탔죠. 요 작년에 2월 달에도 타자마자 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관세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이미 반영해서 주가는 누군가는 사고 있어요. 많은 규모가 큰 펀드에서 사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주봉에서 드디어 이제 양쪽으로 벌어져서 올라탔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에서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했어요.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잘 될까 눈치를 봤겠죠. 그런데 보니까 엊그저께 일본이 됐다는 소식을 나오면서 올라탔죠. 어제는 눌림목이라고 저는 보면서 오히려 겁먹지 말고 현대차 적극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21만 7,800원이고요. 안 된다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23만 3천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5만 원인데 참고로 저희가 이 시간에 들고 온 종목들 수익률을 최근에 보니까 40%가 넘어갑니다. 한 달 약간 지나면 능이 15%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한 달이 조금 넘게 편입한 지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장 HD현대 인프라코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2일에 편입을 했었고요. 2차 목표가 12,300원은 6월 중순에 달성을 했었고 현재 수익률은 4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깜짝 실적을 공개하면서 최근에 연일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어제장에서는 13% 가까이 급등을 했고 이틀 동안 주가가 5,000원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16,000원, 17,000원까지 줄줄이 올려 잡고 있는데 이사님은 HD현대인프라코어 좀 상방을 얼마나 더 열어두고 계세요? 저희가 HD현대인프라코어를 6월 12일이면 여기서 들고 와가지고요. 네. 자, 여기서 한 30% 달성하다가 눌렀다가 약간 한 달 더 지나면서 40%가 됐거든요. 한 달 약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형주가 40%면 적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큰 수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회사들이. 그래서 저희 종목은 이렇게 시간 지나면은 실적이 달성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니까 약간 지금 여기서 요거는 일봉을 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좀 이격이 있어 보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제가 월봉을 보니까 약간 좀 이격이 있습니다. 이제 악의입이 벌어지더라도 이격이 있다는 것은
저점에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저점 8,000원에서 거의 2배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점에 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좀 남았네 라고 이제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약간 이제 챙겨보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현대인프라코어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사님, 그러면 3차 목표가는 더 들고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까지 좀 상방을 열어두면 좋을까요? 저는 욕심 안 부리고 살짝 올려가지고 네. 15,700원 할게요. 알겠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 3차 목표가는 저희 15,700원까지 상향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도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도 한마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하반기 증시, 코스피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약 11%의 상승률을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이 어제 나왔죠. 이 달러 약세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이라는 이 두 개의 강력한 모멘텀을 이유로 들면서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사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약달러에도 금리가 내린다. 저희가 미국 달러가 계속 기조적으로 약세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언제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우리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맨날 겁나게 만들면서 너희들 혼낼 거야. 관세 내야 돼. 그럴 때 증시가 하락할 때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 증시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달러 맞아요. 들고 와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미국 한미 증시가 더 간다. 저는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좀 찬성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대투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나온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적자를 줄이려면 이거잖아요. 달러 약세를 통해서 그럼 미국 기업들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 때 그 1980년대에 이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좀 힘들었어요. 일본을 너무 힘들게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달러가 약세,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한다. 이 말은 네. 요즘에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연간 이자 내는 것도 몇 경을 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한미 증시를 끌어올린다. 여기서 저는 미국을 빼고 한국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요? 저는 그런 여기서 한미 증시 좋게 말했는데 저는 한국 증시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반기의 글로벌 증시는 레이건 시대처럼 이제 플라자비가 뭐냐면 이게 이제 1985년 그때 9월 달에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었는데 일본의 엔화를 강세로 이제 절상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독일의 마르코하고 절상을 시키면서 일본 달러를 미국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면서 덕분에 우리나라가 많은 이득을 봤었죠. 그런 부분하고 같이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뿐인데 뭐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지 정확하게 가지 않으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나눠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저희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네. 토니모리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 들고 왔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회사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실적을 확인할 필요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를 보면 이제 1,770억대에서 2,020억대로 점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보시면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37억에서 144억으로 급격하게 좋아지고 ROE 숫자가 16%입니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고 ROE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 가치 대비 얼마나 순이익을 높이 내느냐, 즉 수익성과 성장성까지 같이 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16%면 좀 우등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는 게 보니까 자회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회사인 메카코스가 이익분기 매출액을 여기서 지금 매출액 상승률이 여기가 숨어 있는 게 있어요. 89%를 매출액이 끌어올리고 있는 성장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21억을 내면 36%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채널이죠.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80억인데 성장률이 무려 여기가 138%입니다. 그러면서 인도나 멕시코, 동남아 신흥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저는 이런 부분이 특히 동남아 시장이 인구가 7억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인구하고 맞먹는 건데 특히 젊은 층,
젊은 우리 친구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데 이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돋보여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 이 기업 자체의 실적은 물론이고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저희가 오늘장 토니모리를 진입해 볼 건데요.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되는지 저희 차트 통해서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니모리는 이제 이번 달보다는 그 8월 달 포석을 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달은 살짝 지난달에 여기 앞에 뚫어놓고 윗꼬리로 여기 부분은 이제 월봉인데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거를 한번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자, 여기 앞에서 여기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요 앞에 매물을 소화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기간으로 본다면 5주니까 한 달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볼트밴드 악의 위에다 올려놨죠. 악의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일봉에서는 이제 악의 입속으로 다시 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저는 요거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 토니모리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포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니모리는 8월까지 조금 더 중기적으로 들고 가보는 관점으로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범위는 그 11,680원 시초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12,600원, 2차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9,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1차 목표가는 12,600원, 달성했을 시에는 2차는 13,500원까지 상방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저희가 포트에 담고 있는 많은 종목들 AS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로 가면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MBN 골드 무료방송 켜놨고요. 그리고 아침 8시에 MBN 골드 박병주 유튜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은 그 유튜브 검색창에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시면 8시 무료방송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등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이제 하이닉스한테 눌렸는데 좋은 어떤 전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박병주 매니저가 문자처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가 있는데 거기를 찾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를 터치하시면 거기서는 들어오시면 종목을 문자처럼 자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필티 거기서 말씀드려서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굿모닝 오늘의 증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6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